인사 담당하고 있고요. 변예솔이라고 합니다. 아, 예솔 씨. 네. 채용. 네, 예솔 씨. 네, 저는 통신사 고객센터 현장 운영하고 있는 함예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세빈 씨랑 같이 취준생이어서 같이 왔고요. 오늘. 네, 송희주라고 합니다. 성남에 있는 공사업체 인사정보팀의 이호준입니다. 저는 성동에 있는 부동산 회사 인사총괄팀 채용 맡고 있는 임종수입니다. 저는 반포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는 김다빈입니다. HR 하나스프롬 박장호이고요. 집은 교대 쪽에 있어요. 네. 서로 이름 아직 다 제대로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아우 따로 세빈 씨 다음부터 예솔 씨였나? 네. 다음은요? 미은이에요. 손. 예솜 씨. 네. 다음 전 예균이요. 예균 씨. 다음 희주. 네 희주 씨. 저 호주 그리고 총서입니다. 저 다빈이요. 다빈 씨 네. 그리고 총서요. 종서 씨. 호주 씨.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이름들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면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원래 일찍 왔는데 세팅 때문에 좀 그렇게 됐고, 사실 지금 우리 세빈 씨랑 희주 씨는 취준생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 직원이거든요. 인턴이고 직원인데 HR 쪽에 이제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다빈 씨랑 얘기하면서 이제 야근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 스터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나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5회차 이제 1부 오늘이 1부이고 12월 9일 날이 이제 2부 할 거예요. 2부고 여러분들 이제 그 1번이 이제 연차 촉진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재현 씨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재현 씨가 오늘 부재인 관계로 2번 면접관 교육부터 이제 할 거거든요. 면접관 교육을 할 건데 근데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나눗솔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어때요? 그 TV랑 실물이랑 했을 때 갭이 있어요 없어요? 실물은 훨씬 나으세요. 그죠? 제가 저번 주에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가지고 울산대학교 프로젝트로 갔다 왔거든요. 포항이랑.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여자 직원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던 아주머니 분들이 저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직원이 화장실 갔을 때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그 나눗솔로 광수 아니시냐고 맞다고 이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나오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무슨 사이시냐고 우리 직원이랑 같이 출장 온 거라고 하면서 나눗솔로에 대해서 쫙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호텔에 사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촬영도 했거든요. 사진 촬영도 했는데 항상 이제 그 저번 주 일요일 날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그 양고기집을 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똑같은 반응에다가 왜 그렇게 나오시냐고. 그래서 이제 같은 비슷한 나이들이 저희 같이 다 비슷한 나이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어르신 뭐 우리 정서 씨 같은 경우 저는 84년생이거든요. 39살. 예. 어떻게 저 93입니다. 91년생. 89년생. 그래서 같은 80 M이고 Z 그죠?
여자분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사실 이 면접관 교육도 있잖아요. 우리 최주 씨라고 그 교원에서 일하는 친구, 교원 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부 때 참여할 수 있다고. 이거 다시 나한테 떠넘기고 지금 얘네들 지금 운영인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급하게 바꿔가지고 연차 촉진제는 2부 때 재현 씨가 하기로 했고 제가 이제 면접관 교육을 할 건데 최주 씨 거, 제 거 말고 우리 최주 씨 거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코멘트를 하는 형태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는 같이 보고 면접 프로세스랑 주의사항들 이런 것도 같이 코멘트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친구가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은 조명을 한번 좀 조절을 해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그냥 키고 해도 되겠다. 다 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그 채용 업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채용? 그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평가도 하시는 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서포트만 백업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면접관의 역할이라든지 이제 면접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모르실 텐데 기본 개념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좀 이제 진부한 것들은 그냥 좀 기본만 하고 넘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면접관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일단 면접관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그 유순재 확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하는 건 뭐나? 일단 우리 지우 씨의 자료를 보면은 면접관들 우리 그 리뷰 사이트에 이제 악플 달리잖아요. 그때 이제 채용 전형이 있어서도 면접할 때 이제 그 면접관들이 매너 없게 하면은 또 악플이 달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재 기업에 대한 악플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면접할 때도 악플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들이 관심 없는 듯 그러니까 무성의한 면접관들이 가장 비호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나 경험 저는 13년 전에 이제 제가 39살이니까는 이제 27살 12년 전부터 이제 면접자로서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채용 담당자로서 있는데 그때는 제가 취업 준비할 때는 지금보다 취업하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이런 스펙이나 그 인적 사항들에서 그냥 까는 게 일반화되어 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이제 나아져가지고 채용에 대한 이제 법들이 많이 나와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건 비즈니스 매너인데 말 자르는 면접관 그리고 사생활 근데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기업들 이직할 때 기업 리뷰 사이트 이렇게 보고 이제 좀 판단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뷰보다 더 정확한 게 이 면접관들의 이제 이런 3번 같은 거 말 자른다 그런 말 자르는 면접관이 있으면은 그 회사의 체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랑 이직 컨설팅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HR 채용 교육 이쪽 사업을 하고 있고 번외로 제가 이제 그 결혼정보회사의 CHO로 있어요. 그 주요 가연 뭐 기타 등등등 중에서 무슨 노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 업체들 중에서 넘버 5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CHO로 있는데 저희 면접관들한테 교육할 때도 이제 이건 당연한 거고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인 거고 이게 3번 비즈니스 매너상으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직할 때 참고하세요. 요거 3번과 1번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과 직장인들이
저희 회사 와가지고 컨설팅 받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면접관들의 태도가 불량하면은 그게 진짜 회사가 별로인 거고, 기업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 보는 것들은 어차피 그 기업에 대해서 현재 다니고 있든 퇴사했든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객관적이지 않은 요소이고, 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돈 주면 지워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돈 주면 리뷰 지워주고, 그걸 한 600만 원 정도 주면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잡땡땡땡 이런 사이트에서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이제 선정을 해줘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잡땡땡땡과 잡코리아 말고 잡땡땡땡과 요즘에 이제 그 직원들을 평판을 이제 평가하는 사이트 나왔잖아요. 그 스땡땡 그 이런 이제 그 뭐냐 사회에 뭐라 해야 되지? BM 치고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그런 이제 BM들은 비즈니스 아이템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땡땡에서 이제 강의 요청들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분명히 이제 그 직장인들과 기업들의 전쟁터가 이제 그 블라인드 불땡땡땡이랑 잡땡이랑 스땡이랑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우리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요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대체로 면접관들 해당 기업의 퀄리티가 낮은 기업들이 나쁜 평가를 받는 거고, 면접관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와 똑같고 대변을 한다. 자기네 회사 거 했네. 2.8점. 근데 저는 리뷰 사이트를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2.8점이 어느 정도예요? 평균치 아니면 뭐예요?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치? 보통 3점 네. 기준으로. 높으면 3점, 3점. 최고가 몇 점이에요? 5점. 5점? 우리 회사는 몇 점인지 희주 씨랑 세미 씨 우리 회사 몇 점인지 알아요? 5점입니다. 우리 회사 5점? 아니 그 우리 실제 그 작품등에 나와 있는 우리 점수가 내 마지막으로 보고 받은 게 3.5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거기를 방치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사실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어제 이제 그 검찰청을 갔다 왔어요. 검찰청 갔다 와가지고 그 예전에 횡령당해가지고 횡령이나 꽃뱀.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이제 채용이랑 교육 메인인데 노무 쪽으로도 노무 플러스 형사 민사 쪽으로 가시다 마스터하게 되어버렸는데 그 범죄 저지른 애들이 저한테 이제 그 처벌을 받으니까는 악플을 쓰더라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3점 초반. 그럼 평타. 면접 분위기 및 면접관 태도가 즉각적으로 피드백됨. 근데 이것도 제가 이 면접관 교육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면접관 교육 철저하게 하더라도 속된 말로 똘추들이 있거든요. 되게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애들은 아무리 면접관들이 이제 예의 갖추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 면접할 때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1시간 동안 OT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취지 다 알려주고 사전 통보하고 그리고 OT 다음에 면접 있고 면접은 약 몇 분 정도이다. 그래서 회사 설명을 1시간 정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JD라든지 진심득이 없고 그러니까 입사해서 내가 기대했던 바와 입사했을 때 실제와 이제 충격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접 보는 게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런 의도를 했었는데 그 생각이 짧은 이제 면접자들은 여기 다등교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무조건 이 기업에 대해서 면접 과정에서 리뷰가 안 좋은 리뷰가 쌓였을 때 그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이제 가려낼 수 있는 이제 시각도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뭐 잘 아실 거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면접관, 궁금해하는 사항들, 꼼꼼하게 질문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기업의 비전을 자신있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평판, 인지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누가 봐도 좀 이제 그 신뢰성 확보하고 있고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이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의 비전을 제시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채용 컨설팅 사업을 해보니까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반반이야. 오히려 없어 보이기 때문에 채용 홍보 내용들을 노션을 써가지고 너무나 지나치게 길게 쓰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뭔가 뒤가 부르기 때문에 비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채용 브랜딩에 있어서 각자 그 본인들의 이제 그 회사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비중을 각각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 진행 시 유의사항, 사실상 이런 거 거의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하고 있지도 않고, 뭐 큰 기업들, 노조, 파워 센 기업들 말고는. 근데 용모, 키, 체중, 그리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기재. 여러분들 회사에 이력서든 그런 거 다 없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근데 아직도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신도리코라는 기업 아세요? 신도리코? 거기에 예전에 제가 취업준비생일 때 한 3번 지원했는데 3번 다 1차 면접에서 탈락했거든요. 거기 회사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장이 1차 면접 통과한 사람들은 회장이 그 채용에 관여해가지고 또 소리피터링을 해. 근데 저는 출신 성분이 안 좋잖아요. 스펙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자필로도 썼거든요. 보통 이제 그 자필로 안 쓰잖아요. 저는 이제 이력서 증명사진도 직접 붙이고 자필로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기업들은 다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도리코도 그렇게 하니까는 떨어뜨리고 이런 이제 키, 체중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자, 재산기재가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예외인 경우. 어떤 업종이나 어떤 직무가 이런 것들은 좀 예외로 속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재산. 솔직히 기재는 안 하고 법에 걸리니까 물어보긴 하거든요. 요즘에 비리, 횡령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직무로 따졌을 때 직무. 어떤 직무가 이력서는 아니더라도 면접할 때 질문으로 들어올까요? 재무. 응, 재무. 산업군으로는 업종이나 산업군을 봤을 때. 제가 횡령을 당해보니까는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억 원 횡령 당했을 때는 그 친구가 주동자가 채무 빚이 약 그 몇억 원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쉽게, 저희 회사는 현금이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캐시플로우가 되게 빠르거든요. 결제하는 즉시 현금이 발생해요. 근데 저희는 현금 안 받는데 현금으로 돌려버린 거야. 자기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뭐 할 말들은 많은데 이제 오늘의 면접관 교육이니까, 면접 진행할 때 유의사항, 사진이나 실물이 많이 다르네요. 외모비야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근데 가나다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채용이라든지 면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FM대로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면접 경험들이 많으시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그 면접자를 업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가에 있는 말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분들은 사진 뽀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진 빨리 안 받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 사진이나 영상 빨리 안 받고 차라리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종서 씨, 호준 씨 오늘 실물들 최고입니다. 제가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은 면접자들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실물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다르시네요. 실물이 훨씬 더 괜찮으세요.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으로서 이제 초급일 때는 이런 말들을 대해서 쓰지 말고 좀 이제 그 연륜이 쌓였을 때 면접관 내공이 쌓였을 때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써도 된다.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요즘에 다 같은 경우들 있나요? 다? 인신공격형? 근데 우리 인사톡방 우리 있잖아요. 우리 카톡방 보면 간혹가다 있더라고. 우리 안성호 씨가 좀 되게 안쓰러운 게 전 회사도 그렇고 현재 회사도 그렇고 좀 이제 그 위계질서라든지 좀 고인물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면접관들이 이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가나 밑에도 자 여러분들 코멘트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질문 금지이다. 근데 저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보니까는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발언으로. 맞아요. 맞벌이신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오면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맞벌이 하시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냥 대화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셔도 됩니다.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나이는 궁금하지가 않은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 5, 6번도 있네. 혹시 자녀가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자녀요? 기본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오너도 해보니까는 저희 회사는 결혼을 장려해요. 애 있으면 좋아. 왜냐? 우리 회사는 규모가 적으니까는 결혼을 했다.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 마찬가지야. 책임감, 가족에 대한 부양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근데 스타트업들은 인력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스타트업들은 특히 이제 그 오너들은 짬밥이 별로 없으니까는 일단 일할 때 최적화돼야 되는 사람들만 뽑고 자기네 회사가 인력량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거나 결혼했거나 뭔가 좀 지장이 있으면은 채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인남들만 가운데 있는 인남들만 죽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이건 그냥 우리 최주 씨가 그냥 이제 사례로 이렇게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 경험들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저는 내년에 이제 강원도청에서 이제 그 면접관으로서 이제 그 면접도 진행할 거거든요. 하는데 사기업 면접 볼 때는 저희 회사가 채용 대행도 해요. 근데 큰 기업에 가서 면접관 역할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면접자들이 요즘에 이제 면접자 중심, 구직자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예의 없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휘말리면 안 된다. 감정과 팩트를 분리해야 된다. 항상 저는 강조하거든요. 감정과 팩트를 분리해야 된다. 왜냐면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면접관도 고충이 있거든요. 열이 받죠. 열 받으니까
뭐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자세가 아니면 혹은 성의 없이 이제 입사 의지 별로 없이 나 그냥 너네들이 불렀으니까는 보러 왔어. 그래.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거 자주 하시는 실수들이에요. 그 면접관분들. 특히 인남들 말고 이제 그 해당 부서 장분들이나 그 부서 관계자분들. 통화는 하지 않는데 진동.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세팅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노트북에 면접 질문지랑 평가지 있고, 두 번째 그거랑 거 없고 이제 그 서면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면접관 분들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물론 급한 건 알겠지만 자기 밑에 사람 뽑는 건데 이런 것들은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관들에게. 저 근데 이거 지금 왔는데 이거 금지됐어요? 이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 친구가 이제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소신 지원자인가 아닌가 그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쓰였는데 저희 대선배들부터 그리고 저 밑에 것까지.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금지라고 돼 있네.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 자료가 제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봤거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직무 알고 지원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이제 그 가려내기 위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뭐 금지가 됐으니까는 일단은 금지. 나중에 좀 더 이제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공유합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 진행 프로세스, 사전 준비, 인사, 질문 마무리 결과적으로. 이게 기본 룰인데 사전 준비, 서류 합격자 검토, 직무 설명, 면접 일정 안내.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프리 인터뷰. 뭐 당연히 이제 정독해야 되고 입사 지원자들의 서류들. 그리고 면접 되기 전에 질문들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면접관들 교육들 진행하다 보면은 항상 제가 참관도 하거든요. 면접관 교육 끝나고 나서 그냥 쌩 하는 게 아니라 참관도 하는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1분 자기소개 시간 때 면접 질문들 추천해내죠.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주던가 아니면 짬밥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 팀장이나 이제 윗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상사한테 말해가지고 전달시키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진행 프로세스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면접 시작 전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사 지원서에 진입 판별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였습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확인은 해야 돼.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 네, 맞아요. 면접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진입 판별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였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인사팀에서 서류 필터링을 하는데 검증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대체로 이제 좀 이제 문과생이잖아요. 근데 이과 분야들은 저희가 모르는 분야들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면접 볼 때, 실무진 면접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해주세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코멘트 안 해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면접 진행 프로세스. 이거 보자.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사전 면접 시작 전이고 그리고 면접하고 나서 면접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랑 그죠?
이제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최준 씨도 면접관 교육 제대로 못하고 있네 지금. 자, 여러분들 유경험자이시니 자연스럽네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뭔가 정답을 말해야 된다. 너무 괜찮습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기 빠진 게 처음에 면접 시작할 때 면접관들이 다든 면접관 한 명, 면접자 다든 면접관이 먼저 약식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아이스 분위기 형성하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게 영어를 그렇게 못하시는데 어떻게 외국에 들어왔죠? 이런 것들이 달리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달려요? 맞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면접에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여러분들 퀴즈 1차 면접과 2차 면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면접 1차 면접에서 주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성과 영향이 있다 치면 솔직히 영향이 더 중요해요. 자, 다빈 씨는 영향. 나머지 분들은 자유 의견 개진하시면 됩니다. 직무형 같습니다. 직무. 직무가 역량, 직무 연관성. 2차 면접은요? 인성. 핏이요, 핏. 잘 맞는 기업이랑 같이 맞는지 그 그것도 영향의 일부분. 느낌을 보는. 핏. 한글로 하면 그게 뭐지? 한글로 하면은 인재상? 인재상. 인성, 인재상 맞습니다. 2차 면접에서 인성과 인재상, 1차 면접에서 역량 그리고 직무 연관성. 근데 저희 인담들은 꼼꼼해야 돼요. 디테일해야 되고 완벽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수치, 키워드 하셔야 되고. 자, 힌트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보완된다고요. 전 기본적으로 면접관 교육할 때 1차 면접에서 이거 있죠. 이거의 비중을 60% 두라고 해요. 그리고 1차 면접인데 이거의 비중 40% 두라고 해요. 2차 면접 거꾸로죠. 이거 비중 6, 이거 40 이렇게. 자, 여러분들 최종 면접일 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 다빈 씨 같은 1차 면접에 들어가실 것 같고 임원진 면접 보잖아요. 그 임원진들 인성만 안 봐요. 이거 보거든요. 비중의 차이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제가 매주마다 진행하는 자콘서트라고 무료 취업 특강이 있어요. 제가 한 500개 했나? 여태까지 들었던 친구들이 6만 명이야. 근데 항상 애들한테 교육해. 경력직들은 1차 면접에서 6대 4인데 이 역량 면접에서 업무의 폭과 깊이를 보는 게 중점이고, 경력직들은 신입은 이거 안 본다고. 있으면 좋은데, 직무에 대한 연관성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신입인 거고. 그럼 뭘 보느냐? 여러분들 직원들 교육할 때 두 가지, 직무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력직은 직무 전문성, 업무의 폭과 깊이. 아시잖아요. 경력이 5년 차여도 실제로 일시켜 보면은 3년, 2년짜리 소상한 거. 그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신입은. 그 업무 수행 능력을 뭘 보면 될까요? 관련 경험.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뭘 볼까요? 업무 수행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구분 지셔야 됩니다. 개념. 논리성? 논리. 앞뒤가 맞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업무 수행 능력은 말 그대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말하는 거고, 직무 전문성은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폭과 깊이. 그래서 이제 신입은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가, 센스가 있는가, 넉살이 있는가 없는가, 태도 자세 중심으로 답변이 아니라, 경력직 분들은 그 경력 기술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 자, 그렇다면은 1차, 2차 면접 둘 다 인성과 역량 비중을 두는데 차이만 있을 뿐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인성과 역량을. 그럼 이제 경력직들은 인성 뭘 볼까요? 경력직. 태도를 통해서 평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런 애들만 뽑을 거야.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 성과.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마인드. 자, 일단 인성입니다. 성과도 맞고, 성과도 맞지만 인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 중심 사고. 고객 중심. 네.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응? 커스터머. 고객 중심 사고. 아, 영어 배우려고.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마인드라고 합니다. 오리엔티드 마인드. 네. 역지사지. 역지사지. 아닌가요? 고객 말 되는 것 중심의 같아요. 사고. 네, 말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말하면 좀 와닿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채용 업무 하시던 분이나 이 경력직이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감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맞춰야 돼, 아니면 자기 전 회사 기준으로 이 회사가 맞춰줘야 돼? 어때야 돼? 우리 회사에 맞춰야죠. 네. 수용성을 보는 거예요. 네. 업무 방식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는 경력직이지만은 이 면접 보는 회사에 빠르게 업무 시스템에 맞출 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성과를 냈든 안 냈든 내 업무 습성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신입은 인성 뭘 볼까요? 인성 면접 볼 때 신입은 힌트는 요즘에 퇴사가 많습니다. 신입들 퇴사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서 뭘 봐? 로열티. 끈기. 열정, 끈기, 그거 어떻게 평가해요? 자신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접관들 교육할 때 그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AI 면접의 알고리즘,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세요? AI 면접의 알고리즘? AI 면접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나는 솔로 1화 때 그거 가지고 악마 편집 당해가지고 관상입니다. 몰랐죠? 근데 관상이라고 하면은, 아니 마이더스 IT에서 개발했는데 AI 면접이야. 근데 이제 관상이란 뭔가 없어 보여. 비과학적이야. 근데 관상은 과학적이고 통계학이거든요. 학문이야. AI 면접 모의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뭐 나오는가? 이 사람이 역량평가 못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다, 자신감이 있다 없다. 이게 관상학적으로 그 알고리즘 짜갖고 그 박아놔가지고 그거에 평가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열정, 끈기, 자신감. 오프라인 면접에서는 AI 면접 말고 오프라인 면접에서는 이 열정, 끈기, 자신감을 보면은 이 사람 실패 폭력,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있구나. 그럼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의 모든 기업들의 고치덩어리, 신입들, 조기 퇴사, 못 모르고 조기 퇴사하는 거, 이게 있으면 그나마 막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직원들은 역량과 인성 1차나 2차 둘 다 봐야 되고, 대신에 비중의 차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채용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면접관 분들에게 이제 그 문제도 출제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출제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배웠던 거 바탕으로 오늘 누가 질문 그거 했던데, 제가 해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회사 내에서 인사직문을 인정 못 받는 것도 아쉽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솔루션 드렸습니다.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사 업무는 확실하게
돈을 쓰는 부서이고 천대를 받는 부서이지만은 이 그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 회사에서 일반적인 면접 평가 질문들 평가지 그거대로 할 것이냐 아니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 전문성이 쌓이잖아. 그럼 면접 질문들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임원진들이나 오너들 물어봐요. 간혹 가다가 이거 왜 이렇게 바뀌냐고.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것들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은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업무 잘하려면은 퍼스널 브랜딩이나 자기 PR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사 업무가 인사가 아니라 마케팅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업무 비중을 두시고 뿌리를 두시고 몸통과 이제 그 가지는 마케팅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빠진 거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비중 섞어야 된다.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이나 편향되지 않고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우리 지수씨가 준 게 이거 말고 자 여기로 가봅시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면접이 잡혔고 돌발 상황 없을 때 지금 이 면접 진행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오늘 오신 이유들이 나중에 이제 그 채용 업무를 염두에 두고 오신 분들인 건데 항상 업무를 할 때 돌발 변수들은 있잖아요. 돌발 변수들은 있는데 지금 이 사전 준비부터 해가지고 이제 결과 정리까지 했을 때 힌트, 자 포인트 사전 준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힘들게 내 상사분이나 아니면 이제 해당 부서장분들이랑 스케줄 조율해가지고 면접 날짜 잡았어. 그래서 비협조적인 이제 면접관들 이제 픽스했단 말이지 날짜를.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상황이? 펜스 면접 취소되고 면접 노쇼 쪽들.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저는 업무하는 방식이 사고 나서 그러니까 상처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게 가장 깔끔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야근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면접 대상자들이 이제 그 서류학자들 출연해 줬잖아요. 출연해 줬으면은 우리 HR 세미나 4회차 때 다뤘던 거예요. 온보딩. 자, 온보딩 개념을 여기다 접목시키면은 서류 합격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문자 통보에 맨날 며칠이라 오라고 했어. 일정의 조율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잘하고 계신 거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냥 면접 날짜 그냥 통보 끝.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구직자인 사람들은 여기 회사 면접 잡혀도 다른 회사들 계속 지원하고 면접 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계속 경보 문자 왔죠. 그 안전 문자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1월 1일 날 서류 합격자들이 됐고 면접 대상자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 11월 7일 날 면접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만 더 시간 내가지고 야근을 하더라도 11월 2일 혹은 3일 해서 특이사항들 있잖아요. 날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겨울 돼가는데 뭐 옷 뭐 관리 잘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이 하나의 문자만으로도 면접 노쇼적들 제가 여태까지 다른 기업도 다 해봤을 때 평균 40%짜리 면접 노수가 있었던 그 기업이 20%로 일단 무조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왜냐 면접자들도 이 기업 면접 잡히고 저 기업 면접 잡혀서 여러 기업 면접 잡혔다 쳐. 근데 어차피 다 똑같아 보여. 근데 나에게 좀 더 정서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다 치면은 그 기업이 당연히 마음에 가는 거지. 이게 빠져있어요. 온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보딩 모르시는 분 그냥 편하게 그냥 손 들어보세요. 편하게 온보딩. 편하게 그냥 알아?
나머지 분 다 아세요? 다 아시나 보네. 그러면 아무나 우리 예솜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온보딩의 대략적인 그냥 개념.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자에게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지금 OJT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는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언제 스타트 됩니까 온보딩? 면접 끝나고 합격이 된 후에 온보딩 시작해요. 4일차 들었어요? 네. 4일차? 아니요? 오. 정답. 체험 브랜딩 때 들었어요. 아 시험 보낼 때 이럴 때 보라는 느낌.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하나 배우면은 내 업무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그 면접 업무를 맡았어. 나한테 날라왔어. 마찬가지로 온보딩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한 면접 노출족들 없어진다. 왜냐면 또 꾸지람 듣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괜히 이제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직 그 힘이 약한 채용 브랜딩이 약한 기업들은 일단 5명 불러. 어차피 한두 명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이라면 오늘 잘 배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면은 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긍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거든요. 긍정 마인드셋. 나 우리 기업이 그런데 우리 기업이 불러도 안 오는데 그럼 난 차라리 그걸 즐겨야 돼. 그게 나중에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전 준비할 때 그 유의사항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면접비 줘요 안 줘요? 중요. 좋아요. 저희는 안 주죠. 저희도 중요. 주민. 저도 좋아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을 다 나눴어요. 행동평가, 영양평가 나눠서 행동을 볼 때는 어떤 질문하고 영양을 볼 때는 어떤 질문하고 이 영양을 통해서 면접비 면접비요. 줘요. 스타벅스 카드. 어떻게? 그냥 스타벅스? 스타벅스 카드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희는 현장 상담원은 안 주고 이제 경영지원 직군만 주는데 면접 참석자한테 당일날 참석했으면 봉투로 수령할 수 있게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저희 거리 순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그냥 면접 참석하면 끝나고 그냥 일괄적으로? 예. 안 주시고? 네, 안 줘요. 채용 입사전들이 많아서 아니 너무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있고. 그냥 채용 예산이 없어가지고 뭘 제안하기 저희 회사는 정식으로 채용할 때 서울 경기권 기준은 그냥 실비 10,000원 주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비를 측정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균 씨 같은 경우도 이 친구네 회사 그 최지우 씨 교원이 교육회사인데 이 친구가 속한 거는 이제 그 채권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 출신 쪽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 노출족들 많고 이 친구가 일하는 그런 계열사만 채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어차피 업계에서 이제 돌잖아요 소문들이. 원래 면접비 안 주는데 전화 상담원들 면접비 안 주는데 여기 회사는 주네. 그러면서 그게 조금씩 채용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 써져 있는데 이 밑에 단에는 없고 질문 여러분들 그 면접 질문들은 혹시 면접 질문들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면접 질문들 하고 있는 것들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질문들이에요? 저희는 자기소개는 당연히 하고 근데 그 자기소개가 좀 특이해요. 저희는 교육 서비스라서 뭐 출생부터 해가지고 교육 어떻게 받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해왔는지까지 쭉 한 번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원자의 논리력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동보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중간에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해요. 아, 출생부터 교육 어떻게 받았고 그럼 직장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되게 의문스러워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면접 질문들을 하는데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 그 의도를 설명 안 해줘. 배경 설명을. 그러고 나서 그 면접자들은 집에 가서 악수 쓰는 거야. 질문들 어떤 질문들 하세요? 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같은 거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력서에 있는 경험이나 어떤 것들 위주로 좀 깊게 파는 질문.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면접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들 다 면접 기준으로 하면 면접자가 3에서 5 정도 되면 그 조금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네. 저희는 과거인문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이제 성격의 장점 말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력서를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만약에 직무가 구매팀이면은 이 직무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무인데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지는 이런 식으로 과거 행동을 들어가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식으로. 구매 쪽으로 했을 때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는 제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 참여형 이런 거거든요. 좋은 소스가 나왔는데 우리 호준 씨께서 구매 질문은 커뮤니케이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친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질문들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들은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쫓기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말고 면접관들이 되게 시간이 없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역량, 그러니까 인성 말고 역량 면접을 볼 때 되게 빠르게 단 10분 안으로도 이 사람들의 역량을 디테일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방금 이제 호준 씨께서 이제 그 구매 직무를 했으니까는 제가 한번 즉석에서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자, 우리 회사에서 2,000개의 어떤 이제 그 부품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구매할 예정인데 알아보다 보니까는 어떤 기업이 우리 회사에 그 필요한 부품에 맞는 공급 업체가 이제 알게 됐어. 그런데 두 번에 나눠서 이 2,000개의 부품들을 구매할 때 일단 품질은 확보가 됐으니까는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그 갑질 이런 것들이 해당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차, 2차 구매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저렴하게 대량 구매할 수 있는지 아무나 첫 번째 이 협력 업체한테 그 부품 공급 업체한테 첫 번째 얼마를 구매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 얼마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게 크게 확보할 수 있다. 청기를 볼게요. 숫자는 의미 없거든요. 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보고 페르미 추정, 페르미 문제라고 해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이제 문제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판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 면접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면접 기법들도 되게 좋은 건데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소수 대기업들도 그냥 단편적인 질문들 바탕으로 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가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도입하면 빠르게 이 사람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나. 자, 없으시면은 호준 씨. 1차 구매 때 어떤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2차 구매 때 어떤 식으로 말해서 이제 이만큼 구매하겠다.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봅시다. 정답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문제. 역시 한국식대로 찍어야 됩니까? 지목을 해야 됩니까? 호준 씨는 어쨌든 저는 아직 생각. 자 최초에 구매할 때 거래를 트는 거니까 그대들이 직정한 단가보다 싸게 해주면은 앞으로 이용하겠다 해서 최대한 싸게 가고 2차 할 때 그쪽 단가에 맞춰서 구매하는 식으로 하는 총 비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1차 구매할 때 몇 개 구매하고 2차 구매할 때 몇 개 구매하고 혹시 첫 개만 구매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도 계속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페르미 추정 질문이 네. 이제 그 AL 면접에서 이제 2세대가 나온 건데 1세대는 관상학적인 관상 알고리즘이고 2세대는 관상 알고리즘 플러스 이 AI 그 페르미 추정인데 딱 이 질문 주면은 여기에서 뭐 확인하는 게 없어요. 여기 안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이 사람의 통찰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인사이트. 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300개 정도 될 것 같고 반대. 그러면은 600개 정도 되고 400개 해가지고 할 것이다. 네. 정답 없으니까 어제 저는 결은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갈 것 같아요. 처음에 거래를 뜨는 거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네. 우리한테 샘플을 보내준다 생각하고 네. 일단 그 정가에 좀 구매를 하고 만약에 이 물건이 괜찮아서 계속 거래를 하고 싶을 때 대량으로 할 테니까 깎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1차 때 얼마 2차 때 얼마? 한 200개, 800개 이런 식으로 하죠. 아우 정답은 없지만은 여러분도 각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이유도 들어보고 저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추가 설명 더 들어갈 겁니다. 면접 상황이니까 1분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 그 원청가 이제 그 부품 공급 업체는 저희 같은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많이 구매하겠다 처음에 저렴하게 이제 해주면 많이 구매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입 싹 닫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1000개 구매할 건데 먼저 100개 구매하겠다. 100개 구매해서 신뢰관계를 이 100개를 이제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자, 이 100개에 대해서 10% 싸게 얻어냈는데 자, 우리 이제 900개 구매할 거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 1차 구매했던 거 그대로 했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900개 구매할 건데 이거 말고 더 DC 해주셔서 예를 들면 15% 20% 해가지고 단가를 더 낮춰서 구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구매 직무에 맞는 이제 문제 푸는 그 과정과 답변 설명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면접관 교육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단순히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를 내고 그 안에서 아까 핏 인재상과 역량 근데 기업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아시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럼 면접할 때도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빠르게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거 즉흥을 뽑아낸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근데 제 책에 뽑아낸 질문들이 또 따로 있겠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면 이유는 뭔가? 재밌다. 질문이 재밌어요.
자, 이건 공통 직무 영역이에요. 이 질문은. 자, 이 질문과 아까 세종대왕과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유는 뭔가, 이런 질문들 두세 개 정도면은 굳이 30분 안 가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답변이 다 나오잖아요. 면접자들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식이 어떤 거예요? 주입식이죠. 그러면은 택일이야. 하나를 선택해.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은 선택형,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이유. 한 명은 둘 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 나머지 한 명은 저 같은 사람. 스펙 개똥인데 실력은 높아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세종대왕님도 물론 존경을 하지만, 저는 문인들 중에서는, 기업가 정신 차원에서는 저는 정지용 회장을 더 존경합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입니다. 저 또한 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일궈냈지만은 그분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방식으로는 이건희 회장을 존경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삼성을 물려받아서 경영의 효율화에 집중을 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던 삼성을 글로벌 삼성으로 도약시킨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순신 장군님도 물론 존경하지만은 저는 무인들 중에서는 광개토 대왕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광개토 대왕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AI 면접이 지금 2세대 나왔다 그랬죠. 이런 페르이 문제 내고 답변도 미리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둘 다 말하는 사람이 정답. 근데 저처럼 말하잖아요. 에러가 나버려요. 그 사람이 개입해서 듣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노동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생각보다 AI 면접 도입한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차라리 이런 질문들을 추천해내가지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질문 두세 개 하면 끝나니까 굳이 비용을 많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신문이나 뉴스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관찰을 많이 하시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시면 돼요. 그럼 저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A냐 B냐 했을 때 A, B 깔고 들어가고 플러스 D, F, 뭐 G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답변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작년부터 원래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는 우리 어릴 적부터 이런 질문들 해왔었고 우리나라가 HR 쪽으로는 되게 늦어요. 미국, 그러니까 유럽, 미국 통틀어서 이제 그 미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늦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런 질문들이 기업들이 도입이 될 건데 이미 AI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답변 퀄리티는 평가는 못하고 이 질문 들어왔을 때 얘가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가 안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 저는 이제 그 책잡힐 행동들을 안 하거든요. 언행, 물론 이제 그 인성적으로는 저는 이제 완전체가 아니지만은 면접할 때 아까 전에 제가 답변했을 때 주요 포인트가 있었어요. 면접관들은 우리가 면접자들이 답변할 때 그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뭐라 그래요? 구조화 면접이래요. 구조화 면접.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답변을 해. 그럼 이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1차, 2차까지는 대비했다 치더라도 그 꼬리에 무는 질문들이 계속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말을 쓰냐면은 A냐 B냐 이렇게 했을 때 광개토 대왕님도 물론 존경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보통 면접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이순신 장군님보다 광개토 대왕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퀄리티 채용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은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 답변을 잘했는데 얘 비즈니스 매너 소통 능력 떨어지는 친구다 해서 마이너스 체크.
들어가거나 아니면 압박으로 들어가거나. 그렇다면 이제 이순신 장군은 안 중요하다는 거냐 이렇게. 자, 면접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이런 당황스러우니 좀 너무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연차 초중제. 혹시 우리 재열 씨가 그 온라인 세미나 때 들어보신 분들 들어봤어요? 우리 재열 씨의 특징이 저는 좀 이제 프리하게 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대화식으로 하고 우리 재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의식으로 해요. 강의식으로. 근데 우리 재열 씨의 강의식 자료를 아까 내가 봤거든요. 근데 나는 좀 이제 그 FM 스타일하고 AM 스타일이야. 그래서 강의형에 내가 못 맞추겠더라고. 내용은 다 파악이 됐는데. 근데 면접관 교육이 그나마 내가 이제 주특기니까 이제 한 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유념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인사 업무로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사고과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영업 직무나 구매 직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인사고과에 잘 반영되고 인사 직무는 그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HR 애널리티스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 회사가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면접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로 설득하잖아. 우리 회사는 이제 그 채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과학화,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미리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보너스. 제가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 AR 면접이 이제 그 알고리즘이 이제 그 뭐라 그랬어요? 그 관상해라 그랬죠. 관상학. 실제 기업들이 나는 그 제 스타일 보세요. 영업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영업이요? 영업 잘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도 못하거든요. 진짜 저는 회사 생활 하다 때려친 게 이거 못해서 제 관상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코가 높거든요. 광대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경쟁, 투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해요. 입 벌린 소리들을.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 옛날로 따지면 장군형이라 그래. 내려간 사람들 무인 말고 문인. 제가 이제 자료를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가 면접 관상학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재미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봐주시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에서 오픈해도 된다고 하길래 동국대학교가 원래 좀 이제 그 역학 그리고 이제 그 동국대학교 자체가 이제 불교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관상학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뽑을 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하면은 이거 공부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나마 저는 영어 말고 한자가 더 친해가지고 와우. 얼굴 좀 봐야 돼요. 내 얼굴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의 넓이를 보여준다고? 그 이제 그 미간 있잖아요. 어떤 거 할까? 미간도 있고. 자, 여러분들 영화 배우들이나 드라마 그 배우들 있죠. 다 관상학 쪽으로 그에 맞는 사람들만 갖고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작품성 있고 작가 되게 좋은 작가인데 좋은 감독인데 연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관상학 쪽으로 안 맞는 배우가 투입되면 그 망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친구 우리 M세대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릴 적부터 봤을 거 아니야. 이거 특징이 이 사람 캐릭터 특징이 뭐였어요? 눈썹이 이제 붙어 있고 성격이 어땠어요? 모르는 처음.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남자분들 아시지 않아요? 셀보이는. 얘 알지 않아요? 블록 레스러. 옛날에 이제 그
레슬링 여러분 UFC. 저 모르는. 얼마 전에 블랙아담 여러분들 그 배우 주인공 누구야? 그 배우 있잖아요. 블랙아담 영화 못 봤어요? 블랙아담이요? 블랙아담. 어쨌든 간에 영화 너무 안 보네요. 자 눈썹뼈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눈썹뼈 여러분들 각자 맞은편에 있는 분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저도 눈썹 안 튀어나오셨어요? 저도 안 튀어나왔어요? 네. 안 튀어나오고 옆으로 한번 안 튀어나오고 멀리 있는 분들 호주님은 살짝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호주 씨는 보통이고 우리 종서 씨 잠깐 옆으로 한번 봐볼래? 더 옆으로. 네. 종서 씨가 좀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 어제 축구 봤잖아요 우리. 전 관상어 쪽으로도 보거든요. 진심이시나요? 자 눈썹뼈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비슷한 동물들이 뭐가 있어요? 동물들 곰. 아닌가? 뿔 눈썹 코뿔소. 코뿔소 그리고 황소 사슴 뿔 고집 황소고집이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되게 재밌는데 관상학을 배우면은 이게 이제 그 조직 문화 쪽으로도 되고 면접관들 이제 그 채용할 때도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도 되고 고객들 상대할 때 그것도 되고 CS 쪽으로도 되고 영업 쪽으로도 되고. 근데 종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업종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업종. 예. 그쪽이면 영업 사람들 좀 뽑아야 되나요? 그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영업까지 같이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눈썹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좀 더 이제 그 영업직으로 봤을 때 이제 맞다.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관상은 얼굴만 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저는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는 목소리 지금 힘을 주고 있지만은 애인이랑 같이 있을 때는 되게 부드러워져요. 되게 음성이 고운 거랑 강한 거랑 같이 있거든요. 강한 거랑 같이 있는데 눈썹뼈가 튀어나온 관상은 얼굴 생김새랑 목소리 크기, 톤, 빠르기, 그리고 체형, 머리카락, 그 숱 많고 적고 그리고 곱슬이냐 아니면 이제 뭐 생머리냐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상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눈썹뼈가 튀어나오고 저처럼 눈꼬리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숱이 많아. 저 M자 머리겠는데 숱 되게 많거든요. 숱 많고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그 지식 쪽 말고 지식으로 하는 거 말고 지식 지수 그러니까 기술 영업 쪽들이 좀 지식 지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쪽들이 이제 기술 영업 쪽에 속하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은 일반 영업 직군들 뽑을 때 이제 내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숱이 많고 눈썹뼈 튀어나와 있고 눈썹들도 숱이 많고 코 높고 눈꼬리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영업직으로 적합한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내근직 경영관리 직군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막 있으니까 재밌네요. 그 위에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그냥 있다가 내가 뭐 물어봤어. 근데 짜증을 내.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괜찮아. 근데 그런 데는 잘 모르고 대해서 그래요.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으면은 이때는 물어봐도 되는구나. 이때는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알면 좋거든요.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관상학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고객사들이나 이야기할 때 이 타이밍 때 얘기해야지. 이 타이밍 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것들. 알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최순실도 그렇고.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범죄자 같이 생기는 애들 누구지? 응, 뭐 설창살이 있으니까 범죄자인데 연쇄 살인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했을 때 낸시랭 남편 왕징징인가? 그 사람 눈 봤어요? 눈에 안광, 살기가 띄어져 있고 사배관이야. 흰자.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산업군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그 담력이 센 업무들이죠. 그런 쪽으로는 잘 맞는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시위할 때나 오늘 뉴스 보니까는 이제서야 중국에서 이제 그 뭐냐 시진핑 뭐 공산당 물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 맡기면 이제 최고인 거지. 절대 굴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관상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 생김새에 맞게 쓰이면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상이 원래 주어지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성형수술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눈꼬리가 내려간 사람이 올라가게 보인다던가 그렇게 되면 관상도 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좋은 질문. 관상은 기본적으로 기본 밑바탕에 오늘도 제가 회사에서 교육을 했는데 긍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거든요. 그럼 관상은 심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인드가 그대로 얼굴이나 목소리,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하면은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내려가게 만들어서 유해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유일하게 또 이제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속일 수 없는 부위가 있어요. 속일 수 없는 부위. 자, 눈썹뼈? 미간? 이간. 아무리 눈동자. 근데 서클린 자, 시키면 잘 안 보이죠.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이제 와잠이라고 하는데 와잠도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은 두툼해져요. 속일 수 있단 말이야. 요즘에 그 뭐야? 그 필러가 네,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화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수술이 아예 안 되는 부위가 있어. 어딜까? 그리고 가장 그 마음 심상을 보는 부위가 있어요. 눈동자 말고? 눈동자 말고? 눈동자 빼고. 눈동자.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 분. 나한테 배웠던 건가?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물에서 오면 좋습니다. 항상 배움을. 자, 여러분들 각자 눈들을 보세요. 눈들을 보시면은 5가지 눈빛이 있거든요. 5가지 눈빛. 보통 첫 번째로는 빛나는 눈빛. 잘 못 봤습니다. 송중기. 응? 저 송중기 눈 딱 봤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저 차가워요. 사람은 눈이 그래요? 빛나긴 하는데 차가워서 아. 송혜교가 뭐 이슈가 루머이긴 하지만 난 믿지는 않는데 송중기는 상당히 이제 그 엘리트 마인드랑 이성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송혜교는 어때요? 두툼하죠. 네. 송중기는 어때요? 얄쌈하죠. 또 그런 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맞는 거예요. 그 저는 어젠가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유승우. 한지민. 그게 아니라 한지민. 송중기 있잖아요. 송중기. 그 저희 회사에 프리랜서 코치가 있는데 그 친구 학교 같은 동기가 송중기였어. 성대거든요. 그 방송부 같은 기수였는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 송중기 봤을 때 분명히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눈빛 좀 차가워서 분명히 좀 이제 그 뭐냐 예민할 것 같은데 어땠냐고 봤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사도 이렇게 막 친근하게 이렇게 안 하고 대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눈빛은 거짓말을 못 하는데 첫 번째 빛나는 눈빛, 두 번째 맑은 눈빛. 자, 차이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눈빛, 보통 사람들. 네 번째 잠자다가 일어난 약간 좀 흐리멍텅한. 동태눈. 자, 흐리멍텅한 눈빛 뭘 뜻하는 겁니까? AI 면접할 때도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어요. 게으름. 게으르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옹졸함? 주관이 없나? 주관이 없을 수 있어요. 주관이 힘들어. 다섯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살길이 뜬 눈빛. 근데 자 각자의 눈들을 보세요. 눈빛들이 어떤가? 빛나는가 맑은가? 아니면 보통 눈빛, 흐리멍텅한 눈빛, 살길이 뜬 눈빛. 맑지 않더라도 눈에 힘을 주면 좀 맑아지나요? 다 빛이 나네요. 사회생활 여기서 지금 살길이 뜬 눈빛도 없고 흐리멍텅한 눈빛도 없고 보통 눈빛, 빛나는 눈빛은 지금 보니까는 빛나는 눈빛은 없어요. 대체로 맑은 눈빛들 그냥 필터링 없이 말할게요. 저를 보시면은 맑은 눈빛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속눈썹도 한 영향 하는 것 같아요. 속눈썹이 좀 기셔가지고. 자,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어. 수술한 이유가 안검 마취. 음. 그 안과 가서 물어보니까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맨날 올리래 뷰러로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속눈썹이랑 상관이 없고 마음이 그대로 얼굴로 눈통수 나온 겁니다. 쟤는 마음 맑지가 않아가지고 눈이 맑을 거란 기대가 없네요. 근데 그렇다고 보통 눈빛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성장 중. 저는 많이 이제 저는 사업 12년 했고 뭐 횡령도 당하고 뭐 꽃뱀한테도 당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심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성장해 있기 때문에 맑은 눈빛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영업 잘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영업을 못 해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대신 전화 받아달라고 그러고 우리 연락들이 와요. 저한테 연락들이. 제가 안 받아요. 항상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해요. 이런 관계들 말고 비즈니스 관계들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 특징이 성격이 센 게 아니라 솔직해요. 과감하고. 장비잖아, 장비. 눈꼬리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부위를 다 봐야 되지만 눈꼬리가 올라갔으면은 아까 말했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직무 쪽에 배치시키면 괜찮은 거고, 눈꼬리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관리 안에서 살림, 경영관리 직군 안에 이제 인사총무, 이제 기획 이런 쪽들 있잖아요. 재무회계 이런 쪽들에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직무 배치하면은 그 업무 퍼포먼스가 이제 많이 올라가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시간 가질게요. 자, 면접 관련 교육 이렇게 했고,